등산 활동을 안전하게 해요. 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즐거운 체육 시간입니다.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힘차게 수업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등산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도시를 떠나 등산을 하면 맑은 공기도 마시고 체력도 기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게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올 걸 뭐하러 힘들게 등산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등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여가활동 중에 야외에서 하는 활동으로는 늘 최고 순위에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하는 여가활동입니다. 하지만 등산을 하는 중에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등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등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 캠핑 활동을 공부하면서 캠핑을 정말 많은 인구가 한다는 사실 그래프를 통해 봤었죠? 오늘은 등산 활동을 하는 인구를 살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래프는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즐겨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TV 시청, 영화 보기 다음으로 많이 하는 활동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군요. 여자들의 경우 산책이나 친구 만남, 쇼핑, 외식을 좀 더 많이 하네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TV 시청 다음으로 많이 하는 여가활동이군요. 다음 그래프도 볼까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 평소에도 탐방객 수가 많던 북한산의 등산객 수가 41.7%나 증가한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해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탁 트여있는 곳이라 바이러스 위협도 상대적으로 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5명 이상 대규모 산행이 아닌 혼산족 혹은 둘산족이라고 해서 1명 또는 2명 정도가 등산에 오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명이 모이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겠죠? (2019년)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 전국 15세에서 70세 남녀 3,400명에게 생활체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81.4%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42.7%가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 30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걷기, 조깅 등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 2위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등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을 둔 걷기와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비대면 야외 활동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다 보니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산악사고 유형을 살펴보니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실족,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에서 길을 잃고 구조를 요청하는 조난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등산 중 많이 다치는 부위를 조사해보니 발목, 다리, 무릎을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허리, 머리 등도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의 특징을 알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산은 평지와 달리 지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돌, 바위, 이끼, 낙엽 등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아 숲이 우거져 있고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산은 평지보다 해가 빨리 지고 금세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하는 방법을 공부해봅시다. 산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락입니다. 바위나 낭떠러지, 절벽 등의 탐방로 이용 시 주의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올바른 장비를 착용하고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는 큰 나무와 바위를 피해야 하고 금속 물질 가까이에는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돌이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낙석의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신속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버섯, 나무 등 잘못 먹어서 위험해지는 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산에 있는 작물을 함부로 섭취하지 않고 등산을 마치고 산을 다 내려와서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등산이나 하산 시 힘을 적절히 나누어 써야 합니다. 겨울철 발생하는 사고 사례입니다. 산에는 눈이나 빙판, 젖은 낙엽, 이끼 등이 많기 때문에 밟으면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땀이나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찬바람을 쐬면 추위와 탈진으로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젖은 옷은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또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수 있으니 신발, 장갑 등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등산화에 아이젠을 신는 것이 좋고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양손에 스틱을 짚으면 더욱 좋겠죠? 여러가지 안전사고 사례를 보고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등산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미리 체크해주세요.
첫째, 산행 전에는 날씨가 어떨지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산하는 날 오후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일기예보가 있는데 등산을 취소하거나 준비물을 더 든든하게 챙겨야겠죠? 일기예보를 모른 채로 산에 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할 경로, 즉 어느 길로 올라가고 내려올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길도 모르고 무작정 산에 올라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산속에서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벌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속은 생각보다 서늘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땀이 많이 나서 옷이 젖을 수 있으니 산을 오르다가 힘들어서 잠시 쉬다 보면 젖은 옷 때문에 상당히 추워집니다. 추위를 막는 방한복이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얇은 점퍼를 챙겨가면 신경 써서 챙겨간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산에 오르면 몸의 근육이 놀라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한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비상식량이나 간식을 챙겨가야 합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금세 배가 고파지기 때문이죠. 비상식량이나 간식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무겁거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배낭에 챙겨가기가 어렵겠죠?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나고 무겁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건포도, 작은 주스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챙겨가야 합니다. 평지에서는 흔한 물 한 모금도 산속에서는 귀한 물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사고 사례와 대응법, 관련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산행 전에 살펴볼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등산에 필요한 준비물들도 잘 챙겨가면 안전한 산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산 안전사고 예방법에 관련된 영상을 꼭 보고 다음에 등산 가게 되면 꼭 안전수칙 지키도록 합시다.